자, 2024년 1학기 기말고사 해운고등학교 수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이요. 내수 A6, B14가 순서대로 등차수에 이룰 때 A 더하기 B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수는 일단 3개의 수가, 4개의 수가 나와 있는데 3개의 수만 보더라도 등차수에 이루면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B 라고 하는 건 가운데 2배가 되기 때문에 12다 라고 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2번인데 등비의 수열 AN에 대해서 A1의 값이 3이고 A3의 값이 10이래요. 근데 A5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이 지금 2개 건너 끼었잖아요. 그럼 너의 값은 공비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럼 이 값은 현재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따라서 A5 라고 하는 값은 다시 A3에다가 공비의 제곱인 R제곱을 곱해서 만들면 되겠다. 그럼 A3의 값 10이죠. R제곱은 4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48.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K는 1부터 10까지 AK가 3이고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이 5다. 다음의 값이 뭐냐? 그럼 시그마는 뭐 곱셈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개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전개해 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주어져 있는 값은 4배의 AK 제곱 뒤에 마이너스 4배의 AK 플러스 1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쪼개보면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고 뒤에 마이너스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이다. 그 뒤에는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앞에 있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이라고 하는 게 5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는 값이 3이죠. 그대로 다 집어넣으시면 주어진 값은 20 마이너스 12 뒤에 플러스 1이 10개 있으니까 너는 10 얘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가 8이고 각 A가 45도 그리고 B의 값이 60도다. AC 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BC라고 하는 건 변 A를 이야기하는 거죠. A라고 하는 변을 얘기하는 거고 AC라고 하는 건 변 B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길이가 하나 나와 있고 각이 2개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따라서 사인 법칙 이용해 보면 사인 60도 분의 B라고 하는 값 얘가 사인 45도 분의 A가 되겠죠. 그러므로 다 대입해 줄까요? A는 알고 있으니까 이 A의 값은 그냥 8이라고 쓸게요. 그럼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은 하나 쓸게요. 분자 8이 있었어요. 8 쓰고 곱하기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위아래 루트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루트 2가 올라올 거고요. 곱하기 사인 60도 넘어가겠죠.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값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날아가면 4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4루트 6이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시다. 수열 AN에서 A1의 값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의 값은 3-AN분의 1이래요. A4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본적인 수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대입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우선은 A1의 값이 1이에요. 그러면 A2라고 하는 값은 그대로 2의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3-A1 분의 1이 될 것이고 A1 1이었죠? 그럼 얘는 3-1은 2가 되겠네요. 2분의 1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고 A3이라고 하는 값은 다시 한번 3-A2분의 1이다가 되겠죠? 그럼 A2의 값이 2분의 1인 거니까 넣어주시면 3의 값은 2분의 6이에요. 그럼 따라서 2분의 5분의 1이죠? 그러므로 역수해주면 5분의 2가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A4입니다. 그럼 A4라고 하는 값은 3에서 A3를 빼죠. 마이너스 A3분의 1 이 상태가 되는 거고 A3가 5분의 2니까요. 앞에 있는 거 5분의 15 둘이 빼주시면 5분의 13이 되죠. 5분의 13분의 1이다. 또다시 역수해주면 1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3분의 5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첫째 항이 6이고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5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단순한 등비수 합이기 때문에 S5라고 하는 값은 공비가 1보다 작으므로 1- 공비의 식을 쓸게요. 그래서 1- 공비 3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이 6이죠. 6에다가 다시 1- 공비는 3분의 1에 주어진 값이 5제곱이죠. 항이 5개니까요.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분모의 값 1- 3분의 1의 값은 얘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 위아래로 이시 약분하시면 3이 되겠죠? 그럼 3을 위에다 갖다 곱할게요. 그럼 곱해주면 주어진 값은 9배 1- 3분의 1의 5제곱이니까요. 잠시 3의 5제곱분의 1로 그냥 쓸게요. 왜 이렇게 썼냐면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전개하고 계산합시다. 계산이면 9가 되죠? 뒤에 마이너스 3 2개, 3 5개 날리시게 되면 3 3개만 남죠. 그래서 얘가 27분의 1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면 27분의 다시 3 5개로 바뀌죠. 그럼 3 5개면 243이므로 24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넘어갑시다. 7번이에요, 7번 넘어갈게요. 자, 7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저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럼 그랬을 때 S3의 값이 45고 S10의 값이 10이다. SN의 최대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실제 SN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 합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n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A1 플러스 AN이라고 하는 건 다시 우린 등차 중항을 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 중항을 이용해 보면 가운데 항이 2배이기 때문에 2배 A 2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항 번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랑 2를 지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 주어진 값은 N배 A 2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보이는 식들을 일반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억 S3의 값이요. S3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식에 따라서 3배의 A2가 되죠. 그래서 이 값 자체는 현재 4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로 알 수 있는 값은 그렇다면 A2라고 하는 값은 15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S10이라고 하는 값이요. S10이라고 하는 값은 개수 10개니까요. 10배에 두 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면 11항이기 때문에 A의 2분의 11번째 항 좀 분수라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지금 현재 1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A의 2분의 11번째 항 이 값이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항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항을 이용해서 공차를 좀 구해볼까요? 그래서 공차 D라고 하는 값은 항번호 차이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2분의 7 분의 1에서 15의 값을 빼면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치 기울기를 구하듯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분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결국 공차의 D의 값은 마이너스 4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N 으로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 현재 15죠. 그럼 실제로 2의 값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5가 되려면 23인가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쭉 내려가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게 어디냐? 만나는 포인트는 이 값이 4분의 23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4분의 23번째 항은 또 존재하지 않죠? 얘는 대략적으로 정확히 5.75가 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섯 번째 항까지가 지금 현재 양수다. 요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SN의 최대값 따라서 SN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은 S5였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등차 합이니까요. 그럼 등차 합의 공식에 따라서 S5는 2분의 한 개수 5개, 그리고 첫 번째 항은 1의 값을 대입하시면 19 나오네요. 뒤에 플러스 5의 값이 들어가면 얘가 20이니까 3 나오죠. 3.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값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얘가 지금 현재 22인가요?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결국 주어진 값은 5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식이 이제 요 내용 SN의 값을 일반 항으로 좀 바꿔서 우린 AN에 관련된 식으로 해석해 봤던 내용이에요. SN을 AN으로 해석하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도 뭐가 있냐? 두 번째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라는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SN이라고 하는 값은 AN 제곱 플러스 BN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모르는 문자 A와 B 두 개이고 식도 두 개 나와 있죠. 그대로 집어넣고 연립한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알고 있는 게 S3이죠. S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9A 플러스 3B가 되시는 거고, 그럼 너의 값이 얼마냐 하면 얘가 45예요. 그럼 식을 좀 정리할까요? 3씩만 날릴게요. 3만 나눠주면 3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결국 15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S10의 값입니다. S10. 그럼 10의 값을 대입해주면 100A 플러스 10B가 될 거고, 그럼 얘가 지금 현재 10인 거죠. 그럼 딱 10을 나눌 수 있네요. 그럼 따라서 10 나눠주시면 10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번에 있었던 식하고 니은번에 있었던 식 두 식을 연립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에서 그냥 위에 거 뺄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7A가 되시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14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6이죠? 넘어가면 B라고 하는 게 21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있었던 SN 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n 제곱 뒤에가 플러스 21n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얘도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x축이고 y축이 있어요. 그 원점을 지나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이 생기겠죠. 그럼 따라서 이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이 가운데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4분의 21인데 실제로 4분의 21은 자연수 n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포인트, 그럼 이 정수점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니까 얘가 결국에는 5일 때 최대가 되겠다. 그럼 실제로 6은 좀 멀잖아요. 6이 조금 더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6의 값은 좀 더 아래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값은 S5. 그래서 실제로 값을 계산해 보시면 대입하는 식이니까 이거 좀 잠깐만 지우고, 대입하실 때도 그냥 대입합시다. 뭐 어차피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원래 인수분해 하시고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해요. 대입해 주시면 주어진 마이너스 50인가요? 마이너스 50에 뒤에 플러스 21 곱하기 5 하면 105죠? 그래서 두 값을 빼보시면 55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SN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선택하셔서 마음대로 좀 잘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8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수열 A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2K-1 플러스 A2K의 값이 4인제곱이 성립한대요. 다음의 값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주어진 값이 뭐냐? 라고 해서 이 주어진 식을, 시그마는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대입해서 나열합니다. 그렇게 해보셔야 일단 우리가 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의 값을 넣어보시면 A1 더하기 A2가 되죠. 그래서 얘는 A1 더하기 A2다. 다시 더하기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A3 플러스 A4가 되겠죠. 더하기 3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A5 플러스 A6다. 이렇게 되고요. 쭉쭉쭉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n까지 대입해 보면 결국 A2n-1 플러스 A2n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쭉 적어놓고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결국에 2n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주어진 값은 시그마 쓸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라고 쓸게요. 얘가 ak가 된다. 그랬을 때 그 값을 우리는 4n 제곱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찾고 싶은 건 뭐였냐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시그마 k는 11부터 20까지의 ak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끝나는 수 우리가 요식을 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되고 짝수 번째에서 끝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첫 번째에서 시작하게 만들자. 그럼 일단 k는 1부터 20까지 ak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10번째 한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위에 있는 노란색 식에 의해서 얘가 20이면 n은 10 대입한 거죠. 10의 값을 대입하면 얘는 400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0이면 n의 값이 5인 거죠. 넣어주시면 25 곱하기 4니까요. 얘가 200 나오네요. 25 곱하기 4하면 왜 100이죠? 100. 200이 아니라 100이 됩니다. 100. 그래서 두 값을 빼보시면 답은 3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이에요. 그래서 9번에서도 일단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게 조금 계산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잠시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우리가 도형에서 이렇게 작용할게요. 직각 삼각형에서 변 구하기, 변의 길이를 써야 되는데 변 구하기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삼각형의 기본 요소들은 6가지가 있어요. 변이 3개, 각이 3개,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3가지 요소를 알게 되면 삼각형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각을 주는 건 두각을 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각을 주는 정보를 빼고 변 하나, 각 2개 또는 변이 2개, 각이 하나 또는 변이 3개 나와 있으면 나머지 정보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봤던 직각삼각형 변구하기인데 이 내용 좀 읽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게 있냐면 직각삼각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90도 빗변의 길이를 줬다 칠게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는 요 각 있죠? 이 각은 항상 세타로 고정을 좀 시켜 놓을게요. 그럼 그랬을 때 나머지 변들을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의 값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결국 A배 사인 세타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 밑변의 길이는 A의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줬고 90도 알고 있고 변 하나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정보들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번에는 여기 똑같이 세타 줄게요. 이번에는 빗변이 아닌 만약에 밑변을 줬다면 이 값을 b라고 써볼게요. 밑변을 줬다면이에요. 밑변을 주게 되면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의 값은 b의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빗변 어떻게 구하냐? 그럼 주어진 값은 원래는 빗변분의 밑변이 현재 그 코사인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의 빗변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는 반대로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이번엔 분모로 내려갑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b가 돼요. 그래서 혹시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할까요? 얘가 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잠시 x로 잡아보고 한번 써볼게요. 자, 실제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너는 빗변 x분의 높이인 밑변인 b가 되죠. 그럼 x를 곱하고 코사인 세타 나누게 되면 x의 값은 결국 코사인 세타분의 b예요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빗변의 값 코사인 값이 빗변분의 밑변인데 밑변이 나와 있다 라고 하면 그 분모를 모른다 하시면 코사인의 값을 그 모르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의 값을 준 경우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90도가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의 값, 요 길을 C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가 빗변분의 밑변인데 그 분모를 몰라요? 그럼 그 위치에 코사인의 값이 들어간다. 그럼 이번에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인데 또 밑변을 모르죠? 그럼 그 자리에 탄젠트를 넣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밑변의 값은 탄젠트 세타분의 C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얘도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의 값이죠. 근데 그 빗변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얘도 마찬가지 사인 세타분의 C다. 이렇게 쓰면서 변의 길을 좀 마무리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형태 중에서 어떤 게 나와 있는 거냐? 이 세 번째 형태가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이 살짝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옆에 다시 좀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길이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뭐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스무리하게만 좀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 각도가 18도, 그리고 요만큼 각도가 42도, 그리고 높이의 값 있죠? 요 높이의 값이 5.4예요. 그 다음에 요 높이의 값이 6.7입니다. 6.7. 그래서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끝점이 A고요. 끝점이 B인데 A에서 B까지 거리의 제곱이 뭐냐? A에서 B까지 쭉 연결할게요. 이 빨간색 길이의 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일단 생각해 보건데 얘가 18도고 얘가 42도면 남아있는 각도는 120도가 되죠. 그럼 60도니까요. 그래서 이만큼이 120도다. 여기가 특수각을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8도에 대한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보면 사인의 값, 18도 사인의 값 나와 있죠. 0.3. 그럼 사인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A에서 얘가 C라고 나와 있으면 C로 좀 적고 갑시다. A에서 C까지. 그래서 A에서 C까지 너의 길이는 자, 사인의 값이에요. 빗변분의 높이죠. 근데 빗변이 분모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분모 위치에다가 우리는 사인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사인 18도 분의 5.4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3번의 식을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높이가 6.7이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의 값이 사인의 값인데 지금 사인이 안 나와 있으므로 빗변이 안 나와 있으므로 너의 값은 사인 42도 분의 6.7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사인 18도 분의 5.4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사인 18도는 0.3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3분의 5.4다. 그래서 위아래 10씩 곱해주시면 얘가 3분의 54인가요? 3분의 54. 이 값이 되니까 주어진 값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18이 돼요. 자, 두 번째 보라색 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사인 42도. 그래, 한번 쓰고 갑시다. 위에도 썼으니까 통일감을 주는 게 낫겠죠. 42도분의 6.7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사인 42도는 0.67이 돼요. 그럼 얘는 0.67분의 6.7이 되겠죠. 그럼 이건 소수점 아래 두 개까지 있으니까 위아래 100씩 곱합시다. 그럼 100씩 곱해주시면 67분의 670이죠. 그럼 위에 약분하시면 딱 10이 되겠네요. 얘가 10이구나. 이렇게 현재 현상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AC라고 하는 건 코사인 법칙 이용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AC 너의 길이의 제곱을 본다면 이번엔 18의 제곱 쉽지 않죠?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하시면 180인가요? 180이 되고 뒤에 곱하기 코사인 120도인데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나요? 지워서 계산할 수 있고 그냥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8에 대한 제곱인데 18의 값을 제곱해 보시면 얘가 324 얘가 되고 100이고 180이니까 플러스 280이 되기 때문에 두 값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시면 얘가 604다. 이렇게 나와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10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BC에서 BC가 A고요. CA가 B고요. AB가 C다. 뭐 저건 당연한 소리죠, 그냥. 그냥 길이들을 저렇게 표현하겠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 코사인 C분의 A의 값은 코사인 A분의 C. 요걸 만족시키는 삼각형이 뭐냐. 대신에 A와 C는 같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분수 좀 불편하니까요. 양변 대각선 곱하고 시작합시다. 그 왼쪽의 값은 A의 코사인 A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은 C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변 다 바꿀까요? 그럼 A 곱하기 코사인 A라고 하는 값은 변의 공식에 의해서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실 거고, 오른쪽은 C 곱하기 코사인 C의 값은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양면 똑같이 보이는 게 현재 2B는 똑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2B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A를 곱할게요. 그래서 A가 이쪽에 있으니까 A를 곱해서 이쪽으로 보내고요. C도 하나 곱할까요? 1로 곱해서 1로 보냅시다. 그럼 쭉 전개할 수 있죠? 고1 때 했던 거네요. 다 전개해보시면 A제곱 순서에 맞춰서 전개하죠.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그럼 주어진 값은 오른쪽은 A제곱 C제곱 뒤에 플러스 B제곱 C제곱 뒤가 마이너스 C의 4제곱이다. 이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 똑같은 게 있네요. A제곱 C제곱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죠. 그럼 좀 묶어둘까요? 여기 있는 B제곱 C제곱 다시 넘어가면 주어진 값이 B제곱 묶어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A 4제곱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이게 는이 아니라 왜 는 썼을까? 다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A 4제곱 마이너스 C 4제곱이다. 얘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일단 얘로 묶고 갑시다. 요거부터 인수분해 할게요.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C제곱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또다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일 거고, 앞에 남는 건 B제곱이죠?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 값이 0이다 얘가 되겠네요. 그럼 어차피 지금 A와 C는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게 0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양면 그냥 얘를 그냥 나눕시다 그냥. 그럼 결국 남는 건 이 값이 되겠죠.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어진 식은 정확히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빗변이 B인 거니까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수능 특강에, 작년 수능 특강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수능 특강을 좀 베이스로 문제를 좀 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럼 다음이 저렇게 나왔을 때 다음의 값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찾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시그마의 값을 전개해서 두 가지 값을 따로 찾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SK 뒤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 너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앞에 있는 이 값은 SK라고 하는 값이니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SK가 이미 저 식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SK 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은 부분분수 다시 쪼갤 수 있네요. 그럼 쪼개고 계산할까요? 그럼 쪼개시면 2분의 1에 뒤에 있는 값은 2n-1 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쭉쭉쭉 대입하면 소거가 될 텐데, 소거에 됐을 때 소거되는 대상에 남는 개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개수, 앞에 거 뒤에 거 몇 개 남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실제 부분분수가 됐든 아니면 로그의 값의 계산이 됐든 아니면 무리수에 대한 계산이 됐든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뒤에는 1차식의 차이가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1차식의 차이를 분자로 올릴게요. 그래서 얘가 1차식의 차, 얘를 여기 1차항 개수 보이시죠? 1차항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차항의 개수로 나눈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부분분수에 남아있는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런 제곱 한번 일단 내용 좀 보고 갈까요? 두 1차식의 차는 결국 2인 거죠. 그래서 이게 분자가 2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1차의 개수가 2잖아요. 그럼 분모가 2예요. 그럼 2분의 2니까 하나씩 남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 써드리면 다시 보여드릴게. 그래서 얘가 빠르게 계산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2분의 1에 앞에 거 하나 남아요. 1 대입한 값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뒤에 것도 하나 남아요. 12 대입하시면 25분의 1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묶어낼게요. 그럼 묶어내시면 1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2의 값 대입하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더하기 3의 값 대입하시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쭉 가서 마지막 12의 값까지 대입을 하시면 3인가요? 네, 23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소거되는 모양을 보시면 뒤에 거랑 앞에 거 바로바로 사라져요. 이렇게. 여기도 바로바로 사라지는구나. 쭉 가서 다 사라지겠죠? 맨 앞에 거 하나, 맨 뒤에 거 하나만 남죠. 실제 보일 수도 있다.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뭘 외워서 쓰시는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미적분 가셨을 때는 요 식을 좀 기억을 하셨을 때 그 극한의 값을 어차피 보낼 거라서 그때는 좀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K1부터 12까지 AK. 그럼 너는 뭔데? 라고 하면 이거 의미가 자체가 그냥 S12죠. 첫 번째부터 12번째가 합인 거니까. 다른 계산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SN은 그냥 12 대입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SN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부분 쪼개 놓은 거 있죠? 요 식이잖아, 이 식. 그래서 여기에다 그냥 12의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10을 집어넣어 보시면 주어진 값은 2분의 1에 곱하기 23분의 1 뒤에 마이너스 25분의 1이지 않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고 싶은 건데 2분의 1 똑같은 거 있죠? 그냥 묶어놓을까요? 묶어내시면 2분의 1에 앞에 남는 건 1 마이너스 25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에 12 대입한 게 저게 맞았겠죠? 12를 대입하시면 24, 25 맞죠? 그럼 뒤에도 마찬가지로 23분의 1에 뒤에 마이너스 25분의 1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조금씩 좀 이상하게 낯설어서 잠깐만 체크만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예, 맞네요. 예. 뭔가 좀 어색했나 봐요. 자,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이게. 23과 25를 통분해야 돼? 예, 통분해야죠. 뭐. 통분하시 대신에 이걸 너무나 다 곱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속아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좀 가지고 갈게요. 뒤에 곱하기. 쭉 통분해 보시면 23 곱하기 25가 되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이거 지우고 여기를 2라고 바꿀게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앞에 있는 1의 값은 현재 23 곱하기 25가 붙은 거죠. 여기는 이거 통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배의 23인가요? 이 상태가 되고 이거 통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계산을 좀 할 건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계산이죠. 23.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곱셈을 다 하기에는 이게 너무 빠듯하죠,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이네, 이게.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쪼개서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냥 뭐 계산이 잘 되지는 않죠. 그렇다고 이거 다 계산하기 좀 너무 부담스럽죠, 이게? 제가 과거에 했던 작업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제가 지금 뭐 하나 잘못 썼네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됐구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이게 여기 마이너스 뺐잖아요, 이거. 여기는 왜 아직도 마이너스죠? 이게 플러스네요, 플러스. 그러니까 좀 계산이 좀 되게 이상했군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낯선 게 여기였나 봐요. 여기 이렇게 지울게요. 이게 맞죠? 어쩐지 좀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 자,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3분의 1이죠. 아주 편해졌죠? 그럼 얘는 다시 2분의 1 뒤에 곱하기 23분의 2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해 지어주면 11. 그러므로 답은 23분의 11이 되겠죠.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일단 더하는 거니까요. 두 개 더해주시면 34가 되겠어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원리합계죠, 원리합계.
원리합계 내용인데 좀 가벼운 내용이었으나 일단 좀 여러 가지 원금도 계산을 해야 되고 원리합계도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연이율 4%이고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50만 원씩 15년 동안 적립할 때 15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와 원금의 차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좀 쉬운 거 먼저 계산할까요? 첫 번째 원금입니다. 원금. 첫 번째로는 원금. 이 파트가 좀 낯선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돈을 넣는다 정도만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50만 원씩 15년 동안 적립을 한대요. 그럼 원금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돈에 대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50만 원을 15번 집어넣었죠?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넣었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 돈이 그냥 그대로 있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금 50만 원이 15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럼 너가 얼마냐? 750이다. 그래서 일단 원금으로는 750만 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원리합계죠.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는 뭐냐면요. 여기 원자가 앞에 있는 원금 있죠. 원금. 리자는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가격이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얘가 15년 동안 넣는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쭉 가볼까요? 다시 쭉.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돈을 집어넣겠죠. 50만 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맨 처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15년 뒤에 저 돈을 꺼낼 거니까 그동안의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연 이율이 4%다라고 하는 말은 1년마다 4%씩 이자를 붙이겠다라는 계산이고요. 복리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자가 붙었으면 그 이자가 붙은 가격에 또다시 4%를 추가하겠다 이런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잠시 이자 계산만 잠깐 하고 갈게요. 처음에 만약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1년이 지났다. 1년 뒤를 생각해 보면 여기 50만 원에 4% 이자가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에 우리는 곱하기 1.04가 추가된 거죠. 자, 이것도 좀 상세히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50만 원이 있었고요. 뒤에 플러스, 그리고 나면 이자가 0.04%가 붙은 거니까 원래 있었던 50에 곱하기 0.04를 추가하면 얘가 이자죠? 얘가 원금이요? 원금 이자다. 이걸 합친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또다시 1년이 또 지났다. 토탈 2년 지난 거죠? 또 1년이 지났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금액 50만 원이 아닌 이 금액에 또다시 이자가 붙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 50에 곱하기 1.04 이 값이 2번 붙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왜 이렇게 2번 붙냐? 라고 물어본다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 친구는 원래 원금이 얼마였냐면 50 곱하기 1.04였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50 곱하기 1.04에 이자 붙으면 곱하기 0.04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50 곱하기 1.04 두 개를 또다시 묶어낸 거예요. 그럼 앞에 1 남죠? 뒤엔 0.04 남죠. 그럼 당연히 1.04 한 번 더 곱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1.04 한 번 곱해져요. 2년이 지나면 1.04가 두 번 곱해져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n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1.04가 n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면서 갑시다. 그럼 처음에 5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받았냐라고 하면 이 처음에 넣었던 금액은 15년을 풀로 다 받았겠죠?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금액이 얼마가 된 거냐면 50 곱하기 1.04가 결국 50번 붙습니다. 50번이요? 15번이죠. 15번이 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해에 5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해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1년이 또 지나요,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50만 원을 집어넣고 싶대요. 또 50만 원 또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미 1년이 지나갔고 마지막 나는 결정이 나 있으니 그럼 너는 14년 동안 거치가 되겠죠? 14년 동안 남아있겠네요. 그럼 이자는 마찬가지로 14번만 받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도 50 곱하기 1.04가 14번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1년이 또 지나요. 그래서 쭉 갑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50만 원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이건 따로 안 써도 되겠죠? 13년 동안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에 1.04가 총 1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쭉쭉쭉 갔을 때 제일 마지막 K에도 돈을 집어넣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매년 초에 집어넣고요. 연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찾아가겠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넣었어요. 그럼 말이니까 우리가 12월 30일 제일 마지막 날 생각한다면 1년은 일단 지난 거죠. 하루가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수학에서는 1월 1일과 12월 30일은 같은 날로 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다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도 이자를 한 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얘가 50 곱하기 1.04가 한 번 더 붙겠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 값들을 다 더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1.04씩 나누어지고 있죠. 형태는 등비술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 걸 더하실 거면 공비의 값이 1.04분의 1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밑에서 위로 그러시면 1.04씩 곱해지고 있죠. 공비가 1.04구나 라고 하는 분수가 안 생기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서 위에 걸로 값을 더해 나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는 원리합계라고 하는 걸 제가 S로 쓸까요? S? 그럼 너의 값은 합이니까 S로 쓸게요. 공비가 현재 여기 1.04 보이죠? 그래서 1.04 뒤에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이에요. 첫 번째 항은 50 곱하기 1.04죠. 요거 값 계산해 보시면 52만 원인가요? 네, 52만 원이 됩니다. 52만 원이 되고 뒤에는 1.04 얘가 한개수가 하나에서부터 15개까지 총 15개죠. 15제곱 뒤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또다시 1.04의 15제곱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 값은 1.8로 계산합니다 라고 써있죠. 얘가 1.8이래요. 1.8. 그러면 다시 좀 계산할까요? 계산해 보시면 분모의 값은 0.04가 되고요. 분자는 52에다가 뒤에 곱하기 0.8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위아래 110 곱할 수 있나요? 110 곱하면 이렇게 두 개 지워질 거고 얘도 지우면서 공을 하나 더 붙여봅시다. 그럼 위아래로 다시 4를 약분하시면 20이 되겠죠. 그럼 52 곱하기 2가 14인가요? 그럼 너는 14가 아니라 104죠. 104. 그럼 얘가 1040만 원이다. 얘가 되겠죠. 그럼 찾고 싶자 하는 값은 원리합계가 얘였으니까 원금과 원리합계의 차죠. 차이니까 찾고 싶은 건 1040에서 결국 750을 빼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두 값을 빼보시면 답은 290만 원이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8인 원뿔이 있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안 가리고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지금 원뿔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P의 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Q가 있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5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모선의 길이 8이다.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 나와 있네요. 원의 밑에 반지름 요만큼 길이가 3이다. 다시 문제 읽어볼까요? 자, 얘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8인 원뿔이 있다. 위 원뿔의 밑면이 원의 둘레 위의 점 P에서 모선 OP를 1대3으로 내번 점 Q까지 원뿔의 평을 따라 실을 감을 때 감은 실의 길이와 최소값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 P 플러스 Q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찾고 싶으면 결국 P에서 Q까지 최단거리가 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단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입체 도형은 알 수가 없잖아요. 평면을 좀 바꿉시다. 그 말은 전개도를 좀 그려보시면 되겠죠. 전개도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왼쪽의 값 얘가 P죠. 오른쪽 이 친구도 P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로 와서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P가 된다. 그럼 얘가 5라고 한다면
결국 Q라고 하는 건 지금 OP라고 하는 이 선분 위에 있으니까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거긴 한데 그럼 뭐 직선이 이렇게밖에 안 생기니까 이쪽에 갖다 그릴게요. Q의 값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아서 Q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 P를 좀 지워냅시다. 그럼 그래서 찾고 싶은 건 P에서 Q까지 이렇게 선분을 잡은 거예요. 이 선분. 그래서 요 선분의 최소값이 뭐냐 물어본 거죠. 그럼 모선 길이 8이었기 때문에 O에서 P까지 이만큼 길이가 8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O에서 P까지 Q의 값은 1대3 내분이 돼요. 그럼 O에서 Q까지 이 거리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중심각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각은 또 이렇게 모선의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호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죠. 밑면에서. 그럼 지름이 6이니까 6파이가 되겠죠. 그럼 중심각을 좀 세타로 잡는다면 8 곱하기 세타가 6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라고 하는 너의 중심각은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각 여기가 바로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P에서 Q까지 요 길이의 제곱이죠. 그럼 너의 길이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시면 5P의 제곱하면 64인가요? 뒤에 플러스 5Q의 제곱하면 4죠.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해보시면 8이 16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중심각 하면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씁시다. 이렇게. 그럼 계산만 끝나네요, 그냥. 약분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68 플러스 16 루트 2다. 얘가 되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게 68이고요. Q의 값이 16이니까 따라서 P 플러스 Q 두 값을 더해 보시면 답은 84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고 갈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시키는 등비수열 an과 수열 b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각각 sn, tn이라고 하자. 그때 저렇게 나와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가야 조건에서는요. sn 플러스 2 마이너스 sn의 값이 6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 값은 sn 플러스 2에서 sn의 값을 뺐다면 an 플러스 2에서 뒤에 마이너스 플러스 an 플러스 1이죠. 이 상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과 공비가 한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해서 우리가 제가 첫 번째 항을 a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비의 값을 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an 플러스 2 뒤에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뭐 당연히 이게 이 관계부터 먼저 볼까요? 이렇게가 여기 뒤엔 곱하기 r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an 플러스 1은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냅시다. 그럼 앞에서는 r이 남고요. 뒤엔 플러스 1 이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다시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 r에 n제곱만큼 곱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이지 않냐. 그럼 따라서 이 형태를 저 형태로 좀 바꾸고 싶은 거기 때문에 r을 하나 안에 줄까요? 그리고 a 뜯어내도록 하죠. 그럼 a에다가 r에다가 r 플러스 1 뒤에 곱하기 r의 n-1제곱 이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시면 얘가 결국 6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식을 좀 비교할 수 있죠? 비교해 보시면 일단 알 수 있는 게 r은 3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3의 값을 일단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현재 3, 4인가요? 그럼 12a가 6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an을 다 구했죠? an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에 공비 3의 n-1제곱이다. 라고 해서 일단 an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값 읽어볼까요? 나의 값을 읽어보면 일단 S1의 값이 T1과 똑같대요. 뭐 S1의 값이면 A1과 똑같은 거니까 A1은 아까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일단 T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Tn에서 옆에 좀 쓰고 갑시다, 그냥. 지금 T1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tn의 값이 n제곱 플러스 pn인데 p가 알죠? 이 값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니까 1 대입해 보시면 얘를 기억을 쓸까요? 기억?
1의 값을 대입하시면 1 플러스 p 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p라고 하는 건 현재 2분의 1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p의 값도 어렵지 않게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찾고 싶은 게 bn을 찾으래. 그럼 진짜 끝났네요. 그러면 두 번째 tn이라고 하는 너의 값은 요 값은 현재 n제곱에 뒤에 플러스 2분의 1의 n이죠. 그러면 요 형태가 등차수의 합 형태이기 때문에 bn을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bn 다시 바로 계산하시면 bn이라고 하는 값은 2차에서 낮추면 2n으로 시작하고요. 1차의 개수에서 2차의 개수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bn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찾고 싶은 게 a4 더하기 b4 더하기 p니까요. a4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죠. a4의 값은 4의 값 대입하시면 2분의 27인가요? 그 다음에 b4라고 하는 값은 4의 값 대입하시면 얘가 8인 거니까 2분의 8이 16, 15인가요? 15.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다. 어우, 복잡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세 개 다 더하는 거네요. 세 개 다 더해보시면 2분의 둘이 더하시면 얘가 40인가요? 그럼 얘가 43이, 자, 답이 좀 멀죠? 예. 지금 보면 제가 뭐 하나 좀 잘못 계산했을까요? 13의 P 잘못 계산했네. P 죄송해요.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네. 다시 P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다시 더합시다. 이렇게 더하면 주어진 값이 그래도 값이 좀 이상한데요. 8이 16, 15 맞죠? 그러면 아까 전에 B4 얘가 4였고 지금 뭐가 이상하냐면 앞에 거 얘가 지금 잘못됐어요. 여기 잘못됐군요. 얘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3이네요. 3. 다 어긋났죠, 그러면.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네 번째 항도 8-2분의 3이어가지고 여기 13이네요. 13 이렇게 죄송해요. 그럼 다시 두 값을 더하고 얘만큼 빼래. 1만큼 빼는 거죠. 두 개 더하면 딱 40이니까 1 빼시면 39다. 그럼 답은 그래서 2분의 39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수학적 귀납법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내용에서 다른 거 좀 거두절미하고요. 원래 부등식 좀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부등식의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시려면 수학적 귀납법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음은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면 수학적 귀납법 증명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에 알맞은 수를 a라고 하고 나와 다에 알맞은 식을 각각 fk랑 gk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 1번식이 요거였거든요. 그럼 n의 값이 2일 때 좌변이 가래요. 그럼 가는 뭔데? 라고 하면 가라고 하는 값은 n의 값이 2일 때 좌변이니까 요 값은 1 더하기 주어진 값이 2의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따라서 요 값은 4분의 5다. 얘가 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위에서 문제에서는 가가 a라고 했나요? 네, 얘가 a네요. 요 값이 a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는 끝났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n의 값이 k일 때 부등식 1번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성립을 한대요. 그럼 그랬을 때 나라고 하는 값은 밑에서 여기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수학적 귀납법은 n의 값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후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음 번째 항에 성립을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거 다음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번째가 뭐냐면 k 플러스 1번째죠. 주어진 값은 그래서 k 플러스 1에 전체의 제곱분의 1 여기까지 더한 결과가 그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은지 이 노란색이 성립하는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값은 나는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값이 현재 지금 fk인 거죠. fk.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가 있는데요. 이 부등식들은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다해값을 계산하실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등호가 항상 중요해요. 여기 등호 보이시죠? 이 등호.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다해값을 구하는데, 자, 이 문제는 좀 공교롭게도 다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그럼 얘가 쭉 가서 다가 최종적인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밝히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얘가 성립하면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다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는 2 마이너스, 나에다 지금 여기 잘못 써놨어요. 여기도 나가 아까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다 요거였고, 다의 값은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얘가 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값 자체가 얘가 f가 이죠. GK죠, GK. 그래서 찾아보고 싶었던 건 F4A 뒤에 플러스였나요? 잘 안 보이네요, 문제가. 보면 GK, F4A, GA죠. F4A 플러스 GA다. G4A죠. 다 찾았으니까 어차피 이건 좀 지우고 그냥 앞으로 넘어가서 내용 좀 보면서 합시다. 또 자꾸 실수하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내용 좀 보고 갈게요. 그냥.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A가 4분의 5였으니까 F4A는 F5가 되죠. 뒤에 플러스 G4A는 G5가 되는 거고. 그러면 5의 값을 대입해 주세요. 대입해 주면 6의 제곱이니까 36분의 1. 뒤에 플러스 5의 값을 대입해 주면 2 마이너스. 뒤에가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통분해 주시면 36분의 뒤에가 1 플러스 72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주원 73에서 6만큼 뺀 거니까 67이다. 얘가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C에 대해서 BC의 값이 6이고요. 코사인 CAB가 10분의 루트 10이다. 각 C의 이등분선이 선분 AB와 만난 점 D라고 할 때 삼각형 CDB의 외접원 넓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뭐냐면 여기는 이 노란 색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뭐냐고 물어봤죠? 최종 목표가 요겁니다. 나와 있는 건 또 뭐가 있었냐면 B에서 C까지 길이가 6이었어요. 이만큼의 길이가 6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 CAB니까요. CAB를 예로 잡을까요? 요만큼 각을 잠시 알파로 써놓죠. 코사인 알파. 그래서 얘가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게 루트 10분의 1이다 라고 좀 고쳐 쓸게요.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뭐가 나와 있었냐면 A에서 B까지는 지금 현재 지름이거든요. 이게 지름. 그렇다면 이 지름의 값을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사인 알파를 좀 찾아볼까요? 그럼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은 너는 루트 10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사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2R 이라고 하는 값은 사인 알파분의 6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 10분의 3인 거니까 6 곱하기 역수하시면 3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너의 값은 2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서 지름의 값이 2루트 10이 돼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요 전체의 길이가 지금 현재 2루트 10이구나. 요걸 알 수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B가 지름이 되면요. 각시 요만큼이 직각이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아있는 각은 이만큼 각은 45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끝났네요 이제. 그럼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비율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에서 A까지 AC는 좀 구해볼까요? 그럼 두 번째 A에서 C까지. 그럼 너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그냥 제곱 계산합시다. 빗변의 길이가 현재 40이죠. 뒤에 마이너스 66에 36이니까 얘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AC가 2가 나오죠. 얘가 2구나. 그렇다면 AC 대 BC가 1대 3이죠. 그래서 나머지 밑변의 길이도 1대 3이다. 그럼 4등분한 것 중에 3개니까요. 2분의 3루트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끝난다.
그럼 얘가 노란 색깔 삼각형에서 외접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내용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스몰 r로 쓸게. 우리 라지에서 한번 썼으니까 이 스몰 r이라고 하는 값은 사인 45도 분의 주어진 값은 2분의 3루트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루트 1을 곱해줄까요? 그럼 이 값은 2분의 3 곱하기 2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나눌 거니까 이렇게 지울까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넓이 S라고 하는 값은 R제곱 파이이므로 계산하시면 4분의 95, 45 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입니다. 자, 두 수열 AN과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에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가조건은 A1의 값은 8분의 1이고요. 로그 2의 AN 플러스 1의 값은 2분의 1의 플러스 로그 2의 AN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로그가 좀 보이긴 하지만 계산을 먼저 해볼 수 있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조건입니다. 그럼 가의 조건에서 로그 2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로그 그냥 묶어 쓸게요. 그럼 저기 있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얘 로그 2로 바꾸면 얘는 로그 2의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그럼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때문에 로그 2의 주어진 값이 루트 2의 AN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진수만 비교해보면 결국 얘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루트 2의 AN이 되시는 거죠. 그럼 등비수열이네요. 첫 번째 항이 8분의 1. 여기 그냥 옆에 씁시다. A1이 8분의 1. 첫 번째 항이 8분의 1이고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값은 8분의 1에 곱하기 2에 루트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좀 정리를 할까요? 이거 2로 계산이 되니까. 그럼 얘가 2에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에 2분의 n-1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따라서 2에 괜히 계산한 것 같기도 하죠. 2분의 n-7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그냥 아예 써있어요. 그냥 나조건에서는 얘가 수열이 공차가 4고 첫 번째 항 1인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걸 좀 찾으래요. 자, 시그마 일단은 K는 1부터 20까지 뒤에가 로그 2의 AK니까 잘 바꿨죠 이제? AK는 2의 2분의 n-7 얘랑 똑같은 거 구하는 거니까 일단 로그는 지울 수 있죠? 그럼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분의 1에 n-7로 쓸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등차수열 합으로 계산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한계수 20개에다가 1의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죠? 더하기 20 대입하시면 13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이 얘가 7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시면 4니까 5가 남죠? 그럼 얘가 35예요. 35. 그런데 문제에서 또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면 옆에 나와 있는 게 시그마 나와 있는 게 K는 1부터 M까지 주어져 있는 값이 BK 마이너스 2 얘가 35가 되게 하는 결국 K의 값, 자연수 M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걸 하나씩 구하기보다는 객관식의 장점이 있죠. M에 하나씩 값을 대입해 보셔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공차가 4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나오겠죠. 아무튼 그럼 그럴 수 없으니까 자, BN이라고 하는 값은 일단 4N 1 대입하면 1 나와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요 식을 바꿔 쓰시면 너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주어져 있는 값이 4K 마이너스 5다. 얘가 35가 되게 하는 M의 값을 구해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값을 좀 계산할까요? 그럼 너는 등차합인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얘는 2분의 개수가 M개. 첫 번째 항 1의 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M 대입하면
4m 마이너스 6 나오겠네요, 이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35 되는 걸 찾아라. 그럼 따라서 약분해 줄까요? 2하고 3이죠. 그럼 전개할까요? 2m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5가 0이 되겠죠? 그럼 이 인수분해 해보시면 1, 2에다가 5, 3이 딱 떨어지죠? 5, 7이에요, 5, 7. 5, 7 딱.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 그렇게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5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제일 많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칠판을 좀 지우고 다시 내용 좀 볼게요. 자, 18번입니다. 18번. 하노이의 탑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 미래인 교과서에 아마 그 제일 마지막 단어 있죠? 제일 마지막 그 수학적 귀납법? 거기 제일 마지막 단원에 중단한 평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160 몇 페이지였던 걸 좀 기억하는데 거기에 아마 하노이의 탑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인데 하노이의 탑은 일단 기본적으로 막대가 3가지여야 돼요. 근데 지금 막대가 4가지잖아요. 3가지인 거랑 4가지인 거랑 수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형태랑 4가지 형태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우선은 세 막대의 하노이 탑. 이것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거 보려면 얘가 좀 필요는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씩. 근데 하다 보면 또 걔네도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일단 세 막대부터 하고 갈게요. 이 하노이 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세 개 막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원판이 껴있는 거게. 원판이 이렇게 껴있어요.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옆에 나온 규칙과 똑같거든요. 이게 땡땡땡 잡아서 뭐 이렇게 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3개밖에 안 그렸지만. 그래서 여기서 규칙이 얘랑 똑같아요. 원판은 한 번에 한 개씩만 옮길 수 있고요. 규칙 두 번째는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놓일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밑에 게 크고 위에 게 작아지도록 순서가 결정이 돼야 돼요.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제일 왼쪽에 있죠?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모든 원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보통은 제일 오른쪽으로 이동을 제일 많이 시키는데 그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예를 잠깐 들어볼까? 예시를 들어서 이거 님들 좀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3개만 일단 옮겨볼까요? 하나, 둘, 셋. 예를 좀 들어볼게요.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 빨간, 우리가 지금 목표는 이 보라색, 여기가 목표입니다. 여기가 목표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을 보라색에 바로 넣게 되면 상관없죠? 왜냐면 이 빨간색을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얘가 한 번 체크했음. 이동한 횟수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 체크 하나씩 잡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 있죠? 노란색을 이동시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노란색을 이동. 두 번째 체크. 2번 움직였습니다. 그럼 다시 이 빨간색 있죠? 일로 올릴게요. 노란색 위로 올릴게. 이렇게. 그러면 3번째 체크.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요거 있죠? 파란색을 다시 일로 옮길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럼 얘가 4번째 체크. 그리고 나면 다시 빨간색 있죠? 이거 2개 같이 못 올려 이거? 하나씩만 올릴 수 있어요. 빨간색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요.
5번 체크.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을 파란색 위로 올려요. 6번 체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빨간색 있죠? 빨간색을 이 위로 올려요. 7번 체크.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A3 이라고 하는 건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걸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이 볼 땐 재밌어요, 사실. 이거 해보면. 야, 이거 재밌다.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그런 느낌 들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그럼 이거 어떻게 이동할 거냐라고 하면 관계식을 좀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A1 있죠? A1. A1은 요거 하나가 있었다. 하나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무조건 한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관계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n 플러스 1개의 원판이 있어요. 그리고 n개의 원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n개의 원판에서 이동한 횟수를 우리가 an이라고 잡는다면 이때 an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얘들아. 하나, 둘, 셋.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잡아낼게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빨간 색깔이 주르륵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빨간색 개수 있죠? 이게 지금 현재 n개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n개를 다른 막대로 이동시키는 횟수가 an인 거예요. 그럼 잘 보면 이 빨간색 있죠? 얘네들을 요 꼬치에 움직여요. 그러면 an이 한번 사용이 됐죠? an번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파란색을 여기다 옮겨요. 맨 아래로 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 더 추가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 빨간색들이 노란색 왔으니까 그 노란색 왔던 그 빨간색들을 다시 이 파란색으로 올려요. 이게 몇 번이야? 또다시 an번이 되죠.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됐을 때 횟수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한우의 탑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2배 an 플러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 첫 번째 1이었으니까 항을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구해보시면 A1의 값이 1입니다. 규칙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A2는 뭐냐? A2는 1의 값을 대입하시면 이전에 있던 거 2배하고 1만큼 더하는 거예요. 2 더하기 1이죠. 요거 이렇게 쓰셔야 좀 잘 보이고요. 안 그러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야. A3은 또다시 2배하고 1만큼 더하시래. 그럼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A4의 값은 또 보이시나요? 2배하고 1만큼 더해요.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쭉 가보시면 결국 n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2의 n-1제곱 플러스 2의 n-2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값은 등비수의 합을 쓸 수 있죠. 순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로 갈게요. 그럼 공비가 딱 2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공비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에 첫 번째는 1인가 따로 안 쓸게요. 2의 한개수가 n제곱이죠. 뒤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세 막대기의 한호의 탑은 결국 an이라고 하는 값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실제 3의 값 넣어볼래요? 그럼 8 마이너스 1이죠? 그럼 7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세 막대의 한호의 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옆에 나와 있는 18번입니다. 18번에서는 그럼 4개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4개짜리는 조금 달라요. 잘 봐봐요. 4개짜리는 왜 다르냐면 자, 일단 단순히 계산만 좀 다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막대기가 더 많잖아요. 그럼 더 유리합니다. 이 옮기기가 더 수월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좀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아까 우리 3개짜리가 7개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실제로 3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을 여기다 옮길까요? 그럼 한번 그래서 이 빨간색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연두색을 일로 옮길까요? 2번
그 다음에 파란색을 제일 끝으로 옮길 수 있죠. 그럼 3번 파란색까지 사용을 했고, 그 다음 다시 연두색 있죠. 연두색을 이제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번 마지막 빨간색을 올려주면 끝이죠. 5번. 그래서 막대기가 더 많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의 개수에 따라서 이 하노이 탑 문제가 달라요.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막대기 하노이 탑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건데, 잘 보세요. 세 막대기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진 않을 겁니다. 하나, 둘, 좀 크게 그리는 게 낫겠죠? 애매하게 좀 그리는 것보단. 자, 그래서 여기 지금 n개짜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하나, 벌써부터 작아요, 이거? 둘, 그래서 이렇게 잡을게요. 이게 n개짜리가 있어요. 제가 색을 좀 구분해 놨거든요. 물론 밑에가 2개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위에를 K개라고 일단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밑에가 몇 개가 되냐면, 얘가 n-K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K개 있죠? 위에 K개는 너가 이동하는 횟수는 AK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동하는 횟수를 AN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있냐? 이동 횟수가 AN이라고 한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있죠? 이 K개. 이 값을 일단 아무데나 이동을 시킬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킵시다. 그래서 이 K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땡땡땡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나머지 파란 색깔 원판 보이시나요? 이 파란 색깔 원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대는 얘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 둘, 3개짜리인 바로 위에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얘네들을 마지막까지 이동시키게 되는 결론이 위에 있는 하노이의 탑 개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AN 이라고 하는 너의 값은 일단 K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얘가 AK가 되고, 플러스 n-K개는 위에 있는 하노이 탑식에 의해서 2의 n-K제곱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일로 이동을 했으니까 나머지 이 연두 색깔이 다시 그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AK 한 번 더 사용이 되기 때문에 2배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네 막대기의 하노이 탑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A1이 뭐냐라고 하면 A1이라고 하는 값은 하나 이동시킨 건 이게 한 가지만 되겠죠, 무조건. 그럼 A2는 뭔데? 그럼 A2라고 하는 값은 이것도 원래 A2나 A3까지는 그냥 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지금 2개 있잖아, 2개. 2개 있으면 하나 맨 위에 거 옮기면 끝나죠. 그래서 얘가 3가지다 라고 그냥 통상에 써놓을게요. 그 다음 아까 보셨지만 A3 세 번째 아까 5였다 까지 그냥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봐봐요. 네 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 잘 보시면 문제가 여기 있는 K개는 결정이 안 나 있죠. K개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값은 전체 개수였기 때문에 일단 4까지 낼 수 있거든요. 3까지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만약 K가 1이었다면 2배 A1 뒤에 플러스, 그럼 이 원판 3개 남았죠? 그럼 3개가 하노이 탑에 의해서 이동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동이 돼요. K 값이 2였다면 2배 A2 플러스 원판 2개 남았어요. 나머지 2개 하노이 탑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 만약에 2배 A3 K가 3이었다면 주어진 값은 2-1이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실제 값을 계산해보면 A1가 1이잖아요. 그럼 2에다가 뒤에가 현재 7인가요? 그럼 얘는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은 6에다가 6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도 9가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값은 얘가 10이죠? 그럼 10 더하기 1인 거니까 11 나오죠.
그럼 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를 a는 잡기 때문에 이 수들 중에서 최소인 수를 우리는 a4라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a4는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죠. 한 번 더 해볼까요? a5입니다. 그럼 a5는 뭔데? 라고 하면 a5는 일단 k값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위에 있는 이 원판 개수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알고 있는 1부터 4까지라서 그럼 얘가 2배 a1 원판 4개 남았어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2배 a2 뒤에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다시 2배의 a3 뒤에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원반 2개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2a4라고 하면 원반 하나 남았으니까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 값을 또 계산해보죠. 그럼 위에 있는 값은 2의 원의가 1이었죠. 그러니까 2에다가 15인가요? 그럼 얘가 17 되겠죠. 17. 그럼 뒤에 있는 값은 얘가 지금 현재 3이었으니까 6이고요. 6에다가 7만큼 더하는 거죠. 그럼 15 나오네요. 6, 7이니까 15. 6, 7은 13이죠. 어우, 정신이 혼미한데요. 13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값은 10이었으니까 10 더하기 3이 얘 13 나오네요. 13. 그 다음에 밑에 4의 값 9였죠? 18에다 1 더하면 19 나오네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 제일 작은 수니까 A5는 13이구나. 뭐 밑에 거 선택해도 돼요.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들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문제 해석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BN 같은 게 또 나와 있어요. BN. BN은 뭐냐? 자, BN의 값은 첫 항 1이고요. 그리고 BN 다행히도 나와 있는 게 자연수 K에 대해서 BK보단 BK 플러스가 더 크고요. 2의 K제곱이 K 플러스 1번 연속해 나타난대요. 그래서 얘가 연속 나타나는 수가 처음에 1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1이 하나. 그 다음엔 2가 2개, 3이 3개, 그 다음에 8이 4개, 16이 5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BN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데 고르래요. 그럼 기억번 A5 다행이죠? A5 찾았어. A5 13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기억 맞는 말. 그럼 두 번째는 니은번은 A6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BK랑 똑같냐 물어봤으니까 다이도 계산해야겠죠? 그럼 니은번입니다. 그럼 얘가 A6라고 하는 값도 또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5까지니까 2배 A1 원판 5개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요거든지 2A2 뒤에 플러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요거든지 2A3 뒤에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거든지 2A2 뒤에 플러스 2의 너 왜 2냐? 여기 4예요. 네. 2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의 A5 플러스 2 마이너스 1까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골라라. 그럼 이거 2였으니까요. 앞에 있는 2에다 31인가요? 2, 32, 그럼 34 나오죠? 밑에 있는 값은 2에다가 6이었으면 6에다가 6 더하기 15죠? 21? 맞겠죠? 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이 5였죠? 10에다가 7이죠? 17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4가 되면 아까 9였죠? 18에다가 18 더하기 3인 거니까 21? 근데 뭐 여전히 17에서 제일 작아 보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13이었으니까 26인가요? 얘가 27 나오죠. 가운데 제일 작네요. 그래서 일단 A6는 17이다 라는 결론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BK가 뭐냐 라고 물어봤죠. 이거 뭐 6개 더하면 그냥 더해도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요 값이니까 4가 4개 16 더하기 17 얘 17 나오죠. 이것도 17이네요. 그러면 17, 17 같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다. 그 다음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은 B80의 값인데 디귿번 B80 뭐냐? B80의 값을 일단 찾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중요한 건 그러면 얘가 2의 거듭제곱 확실하죠. 나와 있는 게 2의 거듭제곱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80번째는 2의 거듭제곱이 몇 번째가 표현이 될 거냐.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2의 0제곱 그러니까 얘가 한 개 있잖아. 한 개. 이 값이 2의 0제곱이에요. 여기 두 개 보이죠? 두 개는 2의 1제곱이에요. 여기 세 개 보이시죠? 세 개는 2의 제곱이고요. 여기 네 개 보이죠? 네 개. 이 네 개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80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가장 근처에 있는 값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개수를 더한다는 말은 디귿번입니다. 이 값은 실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k라고 하는 값, 요 값 자체가 80이 되도록 하는 가장 근접해 있는 k가 뭔지 일단 구하고 싶어요. 정확히 80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1부터 k 값이 총합은 이 값은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다.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근처로, 근사값이에요. 근사값 80에 다가가는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k 값이 얘가 12가 되잖아요. 얘가 13이 되면 실제로 얘가 6이 되면서 6 곱하기 13은 78이죠. 가장 근처 값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개짜리 있죠? 12개짜리까지 78이고 그러면 13개짜리의 두 번째 수다. 그게 80 아니겠어요? 그럼 13개짜리는 2의 거듭제곱이 얼마로 표현되는가만 보면 되는데 1개짜리는 2의 0제곱이에요. 2개짜리는 2의 1제곱, 3개짜리가 2의 제곱계라면 그러면 13개짜리는 결국 2의 12제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B80이라고 하는 값은 2의 12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서 값 계산하시면 4096이다. 그래서 디귿 또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18번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 하노이 탑은 실제 이 당시 시험 나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시험을 본 거라서 그래도 어렵죠. 아마 다른 시대에는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잘 꼭 꼼꼼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식이었고요. 우린 주관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지우고 할게요. 이제 주관식 서답형 1번입니다.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 K부터 6까지 K 제곱의 값을 찾으래요. 너의 값은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인가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날리면 지워지죠, 이게? 그럼 얘는 91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답은 91이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20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C가 4고 AB가 7이에요. 그럼 A가 150도다. 보이시죠, 이거? 두 변과 끼인각. 삼각형 ABC 넓이를 찾으래요. 넓이 S라고 하는 값은 얘는 2분의 곱하기 47, 28 곱하기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와 같죠? 그럼 얘는 2분의 1 나오죠. 그럼 주어진 값이 7이 되겠죠. 답은 7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1번이에요.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 두 곡선과 맞는 두 개의 점을 각각 a연과 b이라고 하자. 그림이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다 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얘가 x축이고 여기 y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정확히 y는 x 대칭이죠. 대칭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빠르겠죠.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고 너무 못생겼나요?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렸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구나 정답 보도록 합시다. 이 로그 함수입니다. 너무 좀 다르지 않나? 참 이게 빔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림을 좀 제가 손을 그리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 누구 탓을 못 하겠어요. 자, 아무튼 이 상태가 되는 건데 y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직선과 만난대요. 그러면 쭉 잡아서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다 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에서 알고 있는 게 요 점이 an, 여기는 요 점이 bn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n과 bn의 거리가 뭐냐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 지수함수는 얘가 y는 2x제곱이죠? 이 상태가 되는 거라서 an 좌표는 n, 2의 n제곱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y는 로그 2의 x입니다. 이 두 가지 함수가 y는 x의 대칭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요. 이 빨간 색깔 직선 또한 y는 x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 또한 y는 x 대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n 좌표는 2n제곱, n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안 만나네. 그려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같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요. 그럼 1대1대 루트 2 쓸 수 있죠. 그래서 x값의 차이가 얼마인데 물어보면 2n제곱 마이너스 n이죠. 그래서 찾고자 하는 an부터 bn까지 거리, 이걸 fn 잡을까요? fn이라고 하는 값은 x값 차이의 루트 2죠. 그렇기 때문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n의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찾고자 했던 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인가요? 1부터 9까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앞에 있는 루트 2는 상수니까 빼낼게 앞으로. 루트 2에 뒤에 있는 값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k. 네가 얼마냐 물어본 거죠. 앞에는 등비수열, 뒤에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전체 루트 2를 곱해주시고 등비수열의 값은 공비가 2니까 2 마이너스 1 분의 첫 번째 항 2죠. 공비 2의 개수 9개 마이너스 1이다. 뒤에 마이너스 k의 값은 1부터 10까지 합이 원래 55거든요. 근데 9까지니까 45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루트 2에다가 전개할까요? 2의 10제곱 마이너스 2니까 47이죠. 어머나. 그러면 요 있는 요 값이 1024인 거니까 47 빼시면 977인가요? 오, 맞네요. 네, 977 루트 2다. 그러니까 답은 977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두 수열 AN과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AN-BN은 등차수열이다. 그런가 봐요. 모든 연수에 대해서 AN-BN 플러스 N도 4래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A4-B9이 12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조건에서 모든 자연수에 지금 성립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왠지 네 번째부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왠지 9번째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4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시면 얘가 A4 마이너스 B5 이 값이 4죠. 그 다음에 A5 마이너스 B6 이 값이 4죠. 그 다음에 A6 마이너스 B7 이 값이 4죠. 그 다음에 A7 마이너스 B8 이 값이 4죠. 그 다음에 A8 마이너스 B9 이 값이 4죠. 그래서 일단은 A4랑 B9이 나오게끔 쭉 써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형태를 좀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 뒤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죠. 예, 뿌요뿌요 아실지 모르겠네. 약간 뿌요뿌요 느낌인데 요렇게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린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게 보이시나요? 그럼 정확하게 A4-B9만 남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걸. 그럼 얘가 처음에는 A4-B9 뒤에 플러스, 그러면 A5-B5 플러스 A6 마이너스 B6 그 다음에 A7 마이너스 B7 그 다음에 플러스 A8 마이너스 B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이 5개짜리니까 2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A4-B9이 아까 12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의 총합이 나오는구나. 이 나머지의 총합이 뭐냐? 이 값이 현재 8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또 가조건에서는 AN과 BN을 뺀 게 등차수열이래요. 좀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CN으로 새롭게 잡고 시작할게요. 이 값을 우리는
an-bn이다 라고 좀 잡고 시작해 봅시다. 그러시면 여기 있는 a5-b5가 네가 뭐냐? 얘가 지금 이제 c5예요. 그리고 얘가 c6가 되고 얘가 c7이 되고 얘가 c8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와중에 더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하고 싶거든요. 그럼 다시 쭉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c3 플러스 c4 다시 플러스 c5 플러스 c6 c7 플러스 c8 뒤에가 플러스 c9 플러스 c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이게 등차수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 또는 가우스의 합을 이용해 보시면 이게 똑같잖아요. 더하고 있는 게 이렇게 더하고 있는 값들은 다 같은 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 그 두 쌍씩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쪽에 있는 두 쌍의 합이 8인 거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두 쌍의 합도 얼마 나온다? 8이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이 값은 8의 두 개니까 16이구나. 이렇게 해서 값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입니다. 23번은 원래 모의고사에서 증명형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증명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골라라. 골라라가 아니라 알맞은 식이 있는데 뭐 혹시 뭘 대입해라. 우리 수학 측에서 얘기 많이 봤잖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이걸 다 그냥 냈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은 똑같이 나왔는데 많이 풀어갖고 외웠으면 좀 할만했었으나 근데 기본적으로 난이도 좀 높아요. 그래서 뭐냐면 뭐 그림 위주로 좀 볼까요? 반증 그리가 똑같은 C1과 C2가 있고요. 얘가 세타1이고 여기가 세타2 각이 있고 여기 세타3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타1하고 세타2를 더한 값이 세타3는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A, B 요만큼 길이 있죠? A, B라고 하는 요만큼 길이 너의 길이가 2대 그러니까 여기 2K를 잡을게요. 그러시면 여기 옆에서 3루트였네요. 요만큼 5원D 여기가 3루트5가 돼요. 얘가 3루트. 그리고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세타3다. 그때 코사인 2분의 세타1이 뭐냐. 이게 처음 보면 진짜 되게 난감하거든요. 저 세타1이 뭔데? 우선 보시면 여기 세타1 있죠? 그럼 이게 세타1이 A와 B에 대한 중심각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그러면 A에서부터 여기 O2까지가 지름이에요. A에서부터 O2까지가. 여기 노란색 그려놔야겠다. 이게 노란색 그어보시면 요게 지름입니다. 지름. 여기 써있어요. 지름이라고. 요게 지름인데 여기 중심각이 오면 여기가 원주각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요 파트 이 연두색 파트가 요만큼 부분이 2분의 세타1이 돼요. 그래서 원이 왜 여기 있냐? 세타1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란 색깔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사실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가 90도죠. 직각삼각형이라서 저 직각삼각형에서의 그 코사인 값을 구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 전에 몰라서 내용이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요. 그럼 일단 관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세타2잖아요. 그럼 여기서 O1, O2, C라고 하는 삼각형이 보여요.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전체에 대한 각을 알 수 있는데 이 전체 각이 뭐냐라고 하면 있을까요? 이 전체 각은 파이에서 180도에서 세타2를 뺀 다음에 반 나눈 거예요. 너는 그래서 2분의 파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2분의 세타2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2랑 세타3를 더하시면 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2 얘랑 세타3를 더하면 그 값이 파이다. 요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파이 넘길까요? 그럼 얘가 세타3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2 라고 하는 값이 너가 2분의 파이다. 얘가 되기 때문에 분수 보기 싫어요. 하면 20 곱합시다. 20 곱하면 2배의 세타3 마이너스 세타2 라고 하는 게 파이가 되나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또 뭘 알고 있냐면 세타3가 여기는 세타3가
세타 1 플러스 세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2배의 세타 1, 2배의 세타 1, 플러스 2배의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2이기 때문에 플러스 세타 2라고 하는 값이 결국 파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180도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A, O1, O2가 180도예요. 근데 여기 세타 1 하나, 세타 2 하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 남아있는 비어있는 부분 있죠? 요만큼 부분이 마찬가지로 세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심각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길이랑 B에서 C까지 길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에서 C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2K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또 뭘 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세타3 보이시죠? 이 세타3는 세타1 더하기 세타2인데 여기 세타1 하나 있어요? 예, 세타2 하나 있죠? 이렇게 각을 잡게 되면 요 연두색 각이랑 여기 있는 세타3 요만큼 각이 서로 같은 거죠. 그리고 O1에서 O2까지, O1에서 B까지, O1에서 O2까지, O2에서 D까지가 둘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두 삼각형은 정확하게 합동상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3루트 5가 아니라 K는 어디 갔을까요? K예요. 아까 2대 3루트 5였어서. 그래서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길이도 마찬가지 3루트 5K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두 번째 쓸까요? 두 번째. 그래서 A에서 O2까지 라고 하는 너의 길이는 4K제곱 플러스 95, 45인가요? 45K제곱이 되겠죠? 여기 루트니까 여기 정확히 딱 49K제곱 보이시죠? 너의 값은 7K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A에서 O1까지 요만큼 길이가 7K가 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첫 번째 코사인 2분의 세타 1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결국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빗변분의 밑변.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세타 1이라고 하는 값은 7분의 3루트 5다 라고 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분 AB와 선분 O2C의 길이비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선분 AB는 아까 처음 잡았던 이 빨간색 얘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O2C라고 하는 건 O2C 파란색 잡을까요? 이렇게 파란색 O2C 요만큼의 길이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파란색 길이. 그럼 파란색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보면 3루트 5K랑 2K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2K일 때 원주각이 2분의 세타 1인 것처럼 얘도 2K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요만큼의 원주각이 똑같이 2분의 세타 1이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파란색을 포함하고 있는 B5-C라고 하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만큼 길이를 잠시 X로 두고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세 번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주어진 값은 4K제곱 이라고 하는 값은 95, 45죠. 아까 45K제곱 뒤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배 둘이 곱해보시면 3루트 5 KX로 쓸까요? KX 그 다음 뒤에는 곱하기 이제 코사인 값을 구했죠? 7분의 3루트 5다. 그래서 얘가 7분의 3루트 5 이 상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이 안 되니까 일단 좀 정리만 해놓고 70 곱할까요? X제곱 있어요. X제곱 하고 싶으면 X 좀 위주로 쓸게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값 계산해보면 95, 45니까 마이너스 45 곱하기 2하면 얼마죠? 90인가요? 7분의 90 곱하기 KX 저거 넘어오면 플러스 41인가요? K제곱이죠? 그럼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70 곱할게요. 그럼 얘가 7X제곱 마이너스 90KX 플러스 7 곱하기 41로 쓰도록 하죠. K제곱은 0이다.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1, 7에 뒤에가 7이고 41 그럼 49에 40을 딱 넣으면 딱 90이 나오죠?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x라고 하는 값은 7k가 되던지 아니면 또는 7분의 41k가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아까 우리 A에서 O2까지가 지름인 7k였거든요. 근데 얘가 또 7k가 되면 지름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름은 현은 지름이 될 수 없으니까 이 파란색은 현이잖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은 7분의 41k가 될 것이고, 그러면 두 개에 대한 선분의 비율은 써놓을게요. 얘가 AB 대 마지막으로 CO2였죠? CO2. CO2요? O2C죠? CO2가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O2C.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AB는 2K죠, 2K. 2K 대 너는 7분의 41K다. 그래서 두 개 K 지울 수 있죠? K랑 K 이렇게 지워버리고 2를 약분해 주시면 이 값은 1대 14분의 4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알파의 값이란 얘가 된다. 그래서 알파는 따라서 14분의 41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얘도 깔끔하게 지우고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마지막 24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림 같은 막대가 있대요. 그림과 같이 막대를 이어붙여서 한 개의 정육면체가 되도록 만든 도형 A1. 그 A1의 막대를 이어붙여서 쭉 이어붙여 만든 도형이 뭐 있대요. 그랬을 때 뭐 정육면 추가되도록 도형 만들 때 다 물음에 답하여라고 나와 있고, 실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도형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용된 막대랑 뭐 겹치는 막대 좀 찾고 싶어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뭐 한 거냐면 정육면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4개를 깔아서 새롭게 만들어요. 그 밑에다가는 9개를 깔아서 새롭게 만들어요. 그럼 그랬을 때 24-1번입니다. 도형 AN에서 위에서 아래로 1층, 2층, 땡땡땡 n층이라고 할 때 K층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막대의 수를 FK라고 하자. 그럼 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뭐 실제 예를 들어서 A3이라면 여기가 위에 요만큼이 1층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2층이잖아요. 그리고 요만큼이 3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을 만드는데 필요한 막대는 12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을 만드는데 필요한 막대기는 33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랑 아래를 지금 겹치게끔 보는 게 아니라 1층 단독, 2층 단독, 3층 단독 그냥 다 따로따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건 나중에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나씩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입체도형 파트를 단면적, 뭐라고 하죠? 입체도형을 평면을 좀 갖고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1층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위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얘는 뭐 어떤 거냐? 점이 총 4개 찍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잡을까요? 1층 점이 총 4개 이렇게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윗면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죠. 아랫면 똑같이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값은 일단은 2개씩 필요해요. 얘가 4개, 4개가 2개씩 필요하다. 그리고 더하기, 지금 제가 하얀 색깔 점 찍어 놓은 것은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이렇게 생긴 이 기둥들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들을 하나의 기둥처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둥이 총 4개죠. 그럼 이 4개니까 다시 플러스 4가 된다. 그러시면 실제 F1의 값은 8 더하기 4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12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층입니다. 그럼 2층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바라본다 하면 점이 3칸 시키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라볼게요. 여기를 우리는 F2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일단 변변들 좀 생각해 보시면 변의 값을 보면 하나, 둘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필요한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6이지 않냐. 그렇게 위아래로
두 개씩 있겠죠. 그 다음에 점 하나당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에 3, 3은 9잖아요. 그럼 뒤에 플러스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특별하게 잘 봐봐요. 4의 값을 2의 제곱을 쓰고 공통의 숫자가 좀 보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좀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얘를 2라고 할까요? 여기도 2라고 똑같이 쓸까요? 요 하얀색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4, 9, 6이니까 앞에를 1 곱하기 4로 쓰는 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1, 2, 4, 6,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더 규칙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층이다. 그럼 3층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 4개의 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 점들 좀 찍어 놓도록 하죠. 3층은 이렇게 점들을 연결한 것들을 모은다 라고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F3 이라고 하는 값은 변을 생각해 본다면 보시면 여기는 판을까요? 하나, 둘, 세 개죠. 그게 한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죠. 그럼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8 위아래가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점이 기둥이기 때문에 점의 개수는 4, 4죠. 그럼 얘가 4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FN이라고 하는 식의 일반항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N의 식의 일반항은 뭘까? 좀 잠깐 써볼까요? 따라서 FN이라고 하는 값은 앞에 1부터 시작했죠. 하나씩 볼게요. 1, 2, 3입니다. 그럼 안에는 n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4, 6, 8이죠. 등차 수열이네요. 공차가 2짜리니까 2n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수가 4죠. 그럼 뒤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곱하기 2는 당연히 같이 들어가고요. 뒤에 플러스 그 다음으로는 1일 땐 2의 제곱, 2일 땐 3의 제곱, 3일 땐 4의 제곱이기 때문에 뒤에 n일 때는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fn을 일단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시면 실제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뭐였냐면 너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값만 좀 계산해 놓을게요. 값 계산해 보시면 주어진 값이 64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전체 개수 좀 구하고 싶긴 한 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A1에서 A2로 갈 때는 1층과 2층이 겹치죠. 그 다음에 A2에서 A3 갈 때도 2층과 3층이 겹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요. 도형 AN에서 위에서부터 아래 차례대로 1층, 2층, n층이라고 할 때 FK와 FK 플러스 1 사이에 K층과 K 플러스 1층에서 겹쳐서 세는 막대의 수를 GK라고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G1의 값은 4다. 그래서 G1이 뭐냐? 1층과 2층이 겹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양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모양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상태로. 그럼 얘가 1층과 2층 겹치는 파트 보이시죠? 겹치는 파트, 빨간색 그려보면 겹치는 파트가 요만큼이 돼요. 그럼 여기서 G1이 나오겠죠? 그래서 G1이라고 하는 값은 얘가 4다. 그 다음에 뒤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2층과 3층 겹치는 게 이제 우리는 얘가 G2가 되는데 그럼 G2라고 하는 값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 빨간 색깔 이만큼 지금 겹치는 거죠. 얘도 다 세면 2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너도 2 곱하기 6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겹치는 숫자들은 보시면 뭐랑 똑같냐? 처음에 1 곱하기 4 여기 있네요. 두 번째 2 곱하기 6 여기 있네요. 얘는 똑같은 거죠. 그럼 그 다음 당연히 3 곱하기 8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G3이라고 하는 값은 3, 8에 24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두 번째 답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GN을 좀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파트가 지금 GN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N 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n일 때가 아니죠. 얘가 지금 1일 때, 이건 1일 때고 얘가 지금 2일 때니까 여기에서는 G1일 때가 요거 상관없네요. 그냥 n 씁시다. GN의 값은 n 곱하기 2n 플러스 2다
똑같겠죠? 1일 때 14, 1일 때 4, 2일 때 26, 2일 때 26.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식까지 우리 계산을 했으면 저희 최종 마지막은요. 세 번째, 10번째를 만드는데 필요한 막대기 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층에 대한 개수니까요. 우리는 A10이라고 본다면 A10은 1층부터 10층까지잖아요. 이게 각 층의 개수이므로 우리는 시그마, 그럼 n으로 쓸까요? n은 1부터 10까지 fn을 잡을 수 있죠. 각 층의 개수입니다. 거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지금처럼 각 층별로 지금 겹치는 걸 빼야겠죠. 층별로 겹치는 건 1층과 2층 겹치는 게 A1이고 2층과 3층 겹치는 게 A2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9층과 10층이 겹치는 건 A9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G9의 G9, n의 값이 1부터 9까지 Gn의 값. 이 값을 빼라.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물론 따로따로 계산도 가능하지만 식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묶었을까요? 묶어서 보시면 어떻게 쓰려고 하냐. 여기는 이 9의 값을요. 10으로 바꿔내고 그럼 11 때가 한 번 더 빠진 거죠. 네, 플러스 G10이다.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식을 좀 계산해 봅시다. 그럼 실제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인데 자,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요거 두 개짜리가 하나만 남겠죠? 그러면 좀 정리 좀 할까요? 제곱식 계산하시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에 값 계산하시면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2n이죠? 그러시면 주어진 값은 3n제곱 플러스 4n 한번 써볼게요. 3n제곱 플러스 4n 뒤에가 플러스 1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G10의 값은 10 대입하시면 10 곱하기 20인가요? 220이네요. 플러스 220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앞에 거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는 공식처럼 좀 외우고 있잖아요. 3 곱하기 385 뒤에 플러스 4 곱하기 55 뒤에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서 계산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1605다라는 결론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원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수험 파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